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네.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네. 방금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한다 그러셨는데 네. 제가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지난 17일에 네. 방송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 씨가 네티즌과 공개 저격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네, 근데 확인한 결과 16일이 아니라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로 밝혀졌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이제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걸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언론들도 정정 보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저희도 정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노엘의 SNS 계정은 지금 현재 모두 삭제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무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조금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던 점 저도 함께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오늘 첫 소식은 남편에게 물어볼게 이걸로 잡아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제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정 교수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오디오로 한번 만나보시죠. 검찰은 20일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공판에서 정 씨와 그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사이에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하자 김 씨와 이를 피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김 씨가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씨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협의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이 해석을 둘러싸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제 검찰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게 이제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는 김경록 PB에게 정 교수가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대답한 부분은 이건 조국 전 장관과 협의해서 한 거다. 협의다. 예.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검찰의 이런 그 주장이 기사를 통해서 알려졌을 때 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정말 어제 오후부터 하루 종일 내내 이게 증거냐 아니냐를 놓고 누리꾼들 간의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한쪽에서는 증거 다 나왔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증거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꾼들의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증거가 된다는 검찰 주장에 동의하는 누리꾼들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조국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남편에게 물어본다네? 이쯤 되면 명백한 증거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자유민주주의 지켜주세요. 뭐 이런 댓글들을 남기고 있고요. 네. 검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누리꾼들은 그러니까 증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민정수석이라 주식을 다 팔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되니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청와대에 물어봐야 되니까 남편에게 물어본다고 한 건데 이게 왜 증거냐. 그리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까지 다 털어서 6개월 가까이 탈탈 털어서 얻은 증거가 고작 이거냐 이런 네. 반응을 보이면서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네. 지금 재밌는 건 이제 포털 사이트의 이 게시판을 보면 반박에 재반박의 댓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반박에 재반박에 다시 제재반박에 제재제재반박에 그러니까 한 글 밑에 댓글만 76개. 근데 댓글 하나에 또 반박 글들이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 어제 이제 그 누리꾼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증거 능력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도 동등하게 수사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국 어제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가 사실은 좀 이렇게 앞뒤 맥락이 다 안 나와요. 그러게요. 그렇다 예. 보니까 좀 잘려진 채 공개된 터라 논란이 좀 더 키워지는 분위기가 있고. 저는 인터넷에 이런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냐면 그 관심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 그렇죠. 버렸기 때문에 네. 뭐 시민들이 어떤 자신의 해석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또 제기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종의 비유적으로 한다면 시민 법정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뭐 여기서 그러니까 네. 법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원고와 피고 측이 공방을 벌이는 것이 법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공간에서 그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재판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때문에 이 문제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애청자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재판관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법정이라면서요? 실제 법정에서 실제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동의해야겠죠. 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소식은 부산의 한 유명 종합병원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 병원 설립자 겸 명예원장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그래서 경찰이 내수에 착수했다. 이게 사실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거 뉴스 대형 잠깐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예.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병원 설립자 겸 명예원장이 모욕을 했다는 이거 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지난주 수요일에 음. 그러니까 1월 15일에 DC 인사이드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병원 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알바다 이렇게 소개한 누리꾼이 글을 소개했는데 전날 근무 중에 병원 내 직원이 커피 3개를 계산대에 올렸다가 하나만 산다고 말하더라. 예. 근데 그게 2+1이었다. 음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다 안 산다고 하더라. 음. 그래서 그 직원에게 구매 안 한 제품은 제자리에 좀 갖다 놔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갑자기 편의점과 병원 직원의 단체 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사진이 올라오더라. 그리고 그 밑에 알바생의 사진이 네, 단체 톡방에 갑자기 사진이 올라오고 자기 사진이 올라오고 그 밑에 편의점 알바인 비쩍 마르고 키 큰 학생이 진료 과장에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알바 학생 이름 뭔가요? 명령을 했다. 예. 그러니까 예. 구매 안 한 제품은 갖다 놔주세요라고 한 게 명령이 되는지 좀 애매하고. 지금 그 저희 유튜브에 네. 이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진이 위에 또 있어요. 저게. 네. 그래서 이 누리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명령한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오히려 또 반대로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니 어떻게 가게에서 몰래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단체 톡방에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화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병원에서 다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사과하기는커녕 경위서 쓰라. 병원에서 경위서 쓰라고 네, 했다고 그래요? 경위서 쓰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이게 누리꾼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이건 끝까지 가야 된다. 응원한다라는 아무튼 댓글과 글을 퍼나르기가 계속 이어지고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병원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게 편의점이 병원이 직영하는 편의점이다. 그래서 매니저는 물론 아르바이트 직원도 모두 병원 소속이다. 게다가 해당 진료 과정에 물건을 사지 않은 것도 해당 제품에 붙어있던 2+1 행사 알림이 기간이 끝나서 2+1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사겠다고 했는 건데 이걸 아르바이트생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됐다. 그래서 진료 과정에 큰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 예. 그러니까 불친절 민원이 있었으니까 이 상황을 경위서로 문서로 적어달라고 한 것뿐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은 내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근무 태도 관련해서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리꾼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몰래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조리돌림하는 건 그 자체가 잘못이다. 그게 그러니까 병원 설립자인 명예원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어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그래요. 내사에서 직접적인 수사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빅컨 뉴스 마무리하죠.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